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표현 영역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밖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밖에서 활동하기에 이만큼 좋은 날씨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운동 자주 하나요? 틈틈이 여유가 있고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여러분들 운동을 하는 습관을 좀 들여놓기를 바랍니다. 이 체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같이 성장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다른 어떤 때보다 적정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신외무물. 무슨 뜻이냐? 사자성어인데 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다른 어떤 것보다 몸이 가장 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런 말도 있죠. 돈을 잃으면은 일부를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뭐 친구가 많고 이렇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체가 건강하지 않다면은 그 부수적인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신체를 건강하게 가꾸기 위한 생각과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스포츠 표현에 대해서 이번 시간이 아니죠. 저번 시간은 우리가 스포츠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전통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표현 문화와 특색 있는 전통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전통 표현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스포츠 표현이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특성, 그 다음에 역사, 유형, 가치 이러한 순서로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이번 전통 표현을 배우는 시간도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통 표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자, 책과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전통 표현은 각 나라와 민족이 지니고 있는 고유하면서도 특색 있는 전통과 문화를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전통 표현의 특징을 선생님이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체험을 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각 나라마다 고유한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으로 다양한 표현 방식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겠죠. 전통 표현 속에는 그 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언어, 그리고 문화, 역사, 그 다음에 생활 양식과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르다기보다는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들이 어우러져서 표현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빠르게 도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각 나라의 문화, 역사, 철학, 정신 등을 느끼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아프리카와 같은 열대 지역의 전통 표현 문화는 발작적으로 신체를 움직이거나 재빠른 스텝의 동작들이 많습니다. 또한 저쪽에 중국이죠. 초원지대의 춤 스텝은 말의 움직임과 유사한 갤롭과 그 다음에 점프 동작을 엿볼 수 있는데 저쪽에 몽골, 중국 몽골 지역입니다. 소수민족의 춤 비일계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통 표현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의 전통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틀림이 아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각 나라의 전통 표현의 특성과 문화적 공감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전통 표현의 참여와 감상으로 해당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창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 것이 네 번째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이해를 하면서 전통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전통 표현의 역사입니다. 이 전통 표현은 우리 이 원시 시대의 재래의식과 또 주술적인 의미로 행해진 춤에서 우리가 그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고대, 중세,
근세, 현대의 순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대에 접어들어서는 내용과 형식을 갖춘 춤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고구려의 지서무라는 춤인데, 이 지서무는 조용하고 섬세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중세에 이르러서는 계층에 따라서 귀족무용과 서민무용으로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공중에서 행해지는 춘행무, 그리고 건무와 같은 것들, 그리고 서민들이 표현하기 시작한 농악무나 살풀이와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근세에는 이 공중무용의 기초와 틀을 마련하기 시작을 했고, 또 다양한 공중무용이 만들어져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남사당패의 민속춤과 우속춤이 될 텐데요. 그리고 농악무 등이 서행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대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해 오고, 그리고 정형화된 이 공중무용과 민속무용들이 전통문화, 그 과거의 이 전통문화를 고수를 해가면서 고스란히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전통 표현에 관심을 갖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각색하거나 창작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슬라이드를 보면은 전통 표현의 역사를 우리나라와 외국의 기준으로 이 대표적인 활동으로 나눈 자료입니다. 각각의 활동들을 검색을 하면서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전통 표현의 유형입니다. 이 전통 표현은 공중무용과 민속무용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아까 이 역사에서 설명했던 이 공중무용은 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특권을 가진 그런 귀족들 있죠. 귀족들이 나라의 중요한 의식, 나라의 경사나 외국의 국빈들을 맞이할 때 행해지는 무용으로 직업 그 전문 무용수들이 정형화된 군무를 통해서 공중무용을 공연을 했습니다. 즉, 이 전문적인 무용수들이 귀족을 대상으로 아주 정형화된 섬세한 공중무용을 공연하고 그 귀족들은 그것을 감상을 하면서 여흥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무용으로 아까 설명했죠. 춘행무, 그리고 학춤, 건무 등이 있고, 외국의 공중무용으로는 프랑스의 미뉴에트, 그리고 중국의 호무 등이 있습니다. 다음 민속무용은 일상의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 민속무용을 추었는데,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온 이 대중들, 일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춤으로 일정한 형식이나 그런 기교, 전문성보다는 어떤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농악무, 탈춤, 살풀이 등이 있고, 외국의 민속무용으로는 포크댄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국의 모리스 댄스, 그리고 폴란드의 마주루카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양한 전통 표현 유형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무용 하나를 선정해서 그 기원에 대해서 조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전통 표현의 가치입니다. 이 전통 표현의 가치는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다른 사람과 교감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통 표현은 주로 여러 사람과 함께 춤을 추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제시된 무용, 그리고 농악무, 강강술래, 탈춤을 보면은 잘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통 표현을 체험을 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또 다른 나라 문화의 독창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틀림이 아닌 이 다름을 인정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열린 사고를 가진 창의적이고 독창성 있는 인재로 성장을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전통 표현을 통해서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와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풀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 의상이나 도구 그리고 뭐 음악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새롭게 구성을 하고 짜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와 실천력을 기를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통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습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전 시간과 같은 순서로 같은 패턴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지 창의적인 동작들 그런 것들을 좀 어려움 없이 구성해내고 수행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활동지 잘 작성하고 있죠? 거기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QR코드도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관련 검색어를 해시태그로 선생님이 표시를 해 두었으니까 요즘은 또 정보의 바다죠.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뛰어난 탐색 능력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카톡과 밴드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고 오늘 수업하느라 엄청 수고 많았습니다. 다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